네, 안녕하세요. 이강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황혜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전부터 찾아와 주셔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어둡나요? 그리고 사실 되게 피곤하시죠? 저도 학생들 사실 수업 시간에 왜 조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제가 이제 내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내년 교재 리뉴얼 하느라고 다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다 저희 학생들, 내 새끼들 조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설명회 때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졸리실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순서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좀 상징적이죠. 수능 날이라서 고3에게는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는 날이고, 오늘 이제 예비고일 학부모님 그 설명회를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내년을 준비하시는, 사실 좀 길게 보면 앞으로의 3년을 준비하시는 하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 밤부터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사실 작년까지 가르치던 제 고2 제자들이 지금 시험 보고 있을 거예요. 딱 제가 수학인데 지금 시험 보고 있을 거고, 잘 보길 기도하느라고 참 잠이 잘 안 오고, 오늘 아침까지 설명회 딱 들어오기 전까지 학생들 잘 보게 해달라고 좀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감회가,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명회가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사실 뭐 이미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10번 이상 가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비고일 학부모님이라고 하셔도 이미 다른 학원의 설명회를 충분히 많이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학이 어떻느니, 그리고 이 학교 기출이 어떻느니라는 말씀도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내신을 준비할 때 학원을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가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내년에는 연합반을 안 해요. 화성고랑 영덕고만 합니다. 그러면 사실 다 저한테 수업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특강은 들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 수업이 이래요를 말씀드리는 게 적합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가진 수학 실력에 비해서 최고치를 끌어올려주는 수업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오늘은 앞에 제가 제목에도 써놨는데, 수학학원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까라고 주제를 좀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이라 좀 부어가지고 프로필 사진이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현재 영통 이강학원에서 전임으로 수학 강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4개 반을 하고 있는데 고1 A반, 화성고 A반, 그리고 고1 주말반까지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반은 뭐 가온고 또는 청명고 중에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과 같이 수업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제 이 고1 A반과 화성고 A반은 그대로 가고, 이제 고1반이 영덕고 S반, 영덕고 최상위권을 맡아서 가르치게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 화성고도 S2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2 기하 특강도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확실히 마지막 순서라 그런지 학부모님들이 많이 나가시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좀 이따 쉬는 시간 있을 거니까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이 다른가? 사실 저기 뒤에 있는 학생이 저희 반 학생인데 잠깐 제 설명하는 거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중학교 수학이랑 고등학교 수학 다르지? 예,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땐 중학교는 암기형의 공부가 한 95점에서 90점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전혀 달라요. 사실 암기형의 공부가 어느 정도 점수를 보장해주냐 그러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기출문제 타이핑 작업을 좀 오래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중학교 문제가 어려운 게 많이 없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고등학교에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만큼 해야 되면 중학교 때는 그래도 겉핥기식으로 어느 정도 좀 대처가 됐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저는
문제은행에서 충분히 대비 가능하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원리를 알고, 사실 수학이라는 게 내신도 다 그렇습니다. 원리를 제대로 알고 내가 계산까지 정확히 끝낼 수 있어야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사실 수학은 뭐 이렇게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왕도가 있지는 않고 그냥 일단 수학 공부를 방향에 맞게 잘하면 된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럼 이제 다 아는 얘기 뭐 하러 올라왔냐 하면 이제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게 특히나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해진 시간을 똑똑하게 쓰는 아이들이 1등급을 받는 것이고, 정해진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많이, 하기 싫은 공부는 적게 하는 친구들은 내신에서의 유리함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시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역에서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 있죠.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면 학생들이 주로 뭘 하냐면 정시를 준비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는 통계상 본인이 현역 때 수시로 갈 수 있었던 대학을 삼수해야 정시로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학생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시는 쉽지 않아서, 특히나 이 지역에서 수시 챙기기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 내신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주고 나한테 맞는 어떤 관리를 받아야 내가 효율적으로 좋은 등급을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당연한 거죠. 수업 잘해야 되고, 학생 관리 꼼꼼하게 해야 되고, 학교별 관리, 이거는 이 학교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학교별 부교재 프린트를 얼마나 잘 봐주는가, 이런 거 전부 다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일단은 먼저 쭉 보셔야 되냐라는 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수업은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뭐 고등학교 학원 수업인데 참관 수업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한테 온전히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학생들이 봤을 때 수업은 그냥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수업은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 관리라던가 학교별 대비를 어떻게 해주는가를 추가로 봐야 되는 것 같지, 수업을 이 강사가 얼마나 잘하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님들. 저도 작년까지는 수업으로 밀어넣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5등급제 내신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5등급제가 내신이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원래 기존에 2등급인 학생들까지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11%가 2등급이었으니까. 그러면 컷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 되죠. 올해 컷은 모든 학교가 작년 4% 기준 1등급 컷과 올해 5% 기준 10% 기준 1등급 컷이 거의 유사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실수로 1등급이 갈릴 수도 있는 시험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명고를 이제 지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청명고 내신은 주로 퐁당퐁당이었어요. 중간고사 때 쉽게 내면 기말고사 때 엄청 어렵게 내고, 전 그래서 청명고 내신 문제는 출처보고 좀 놀랄 때도 있어요. 이거 청명고 문제라고? 이렇게. 근데 올해는 지금 3번 봤잖아요. 3번 다 평이하게 나왔어요. 그래도 변별이 되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올해 전에 있었던 학교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5년 전 기출까지 쭉 다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정도 문제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올해는 안 나왔어요. 다 적당히 까다로운 문제에서 끊기거나 아니면 쉬운 문제들로만 출제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수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겠다, 또는 수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내 아이의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관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학교별 관리는 이제 이 학교에서 마지막 내신 한 달 기간에는 아이들이 사실 숙제를 100문제씩 내줘도 해오던 아이들도 못 해와요. 그래서 딱 우리 학교에 필요한 문제들을 잘 봐줄 수 있는가도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영도고랑 화성고를 안 쓰시는 학부모님들이라고 하면 그냥 비교해서 보세요.
다른 학원에서 이런 거 안 해주던데 하면 좀 관리가 덜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 자, 일단은 제 수업은요, 방학이랑 학기 중은 저는 완전 별개의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방학과 학기 중은, 방학은 제가 생각했을 땐 유일하게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다 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내용들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일단 밀어둬야 돼요. 저는 방학 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하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고민하는 시간을 키울 수 있는 시기는 방학이 유일한데, 좀 제가 길게 잡을게요. 아주 길게 잡아서 겨울방학 2달 있죠. 이번 겨울방학 있을 거예요. 1월, 2월. 그리고 여름방학 짧은 거 아시죠? 이번에 태장고랑 영덕고는 여름방학 2주였어요. 공사한다고. 다른 학교는 3주, 아주 길면 4주. 그러면 한 달 잡을게요. 그럼 사실 수학에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가 1년에 3달, 그렇게 고3 들어가기 전까지 6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방학 중에 수업을 이용해서, 학생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 특히 이쯤 되면 저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올라요 하면, 저는 근데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 내신 수업은 방학 중 수업이랑 다른 수업이니까. 물론 어머니 최상위권은 학기 중에도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3월 모의고사를 딱 보면 우리 아이가 1등급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3월, 4월, 5월, 6월에 킬러를 풀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거기까지 푸는 시간을 들였을 때 타과목까지 열심히 준비할 수 있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히 분리해서 잘하는 아이들은 물론 내신 기간에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전반적으로 도움은 되겠으나, 근데 일단은 내신을 챙겨서 대학을 가는 게 우선이니까. 저희 뭐 경시대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대학 가면 수학은 끝이니까. 그래서 내신에 맞는 목적 적합한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방학 중에는 유형 정리는 조금 방학 앞에만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고력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오히려 유형 정리를 조금 더 꼼꼼하게 봐줍니다. 한 2번 정도 돌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 한 번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돌고, 이러면서 학생들이 내신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수업을 해야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리고요, 뭐 커리큘럼이야. 일단 이거는 3, 4, 5월 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교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고난도 주제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이러한 내신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먼저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도는 커리큘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2바퀴를 그래도 생으로 돌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은 잡아요. 2번 정도 돌면 선생님 저 이거 봤던 건데 왜 또 풀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감동받긴 합니다. 아, 얘가 기억을 해주는구나. 드디어 저 맨날 애들한테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거 풀었던 거잖아 했는데 저 그런 얘기 이제 아예 안 해요. 기대가 없어서 이제 그런 얘기 아예 안 하고, 그러니까 항상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 그제서야 학생들한테 슬슬 반응이 와요. 이거 풀었던 건데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바퀴 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크릿 파일은 학교별 기출문제집이라 저희가 직접 강사들이 만드는 건데, 30문제의 공통문항과 그리고 40문제의 학교별 기출문항 이렇게 2권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할 때 9권, 기말고사 대비할 때 2권 이렇게 나가면서 학교별 기출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야 뭐 다 보는 거니까 뭐 학생들 내신 난이도에 맞게끔 해서 실전 모의고사 보고, 여기에 대한 이따 말씀드릴게요. 피드백도 드리는데, 예, 그래서 아까 수업 구성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었죠. 뭐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수업은 당연히 잘해야 된다. 커리큘럼 있고 교재 있고 구성 예쁘면 사실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저기 뒤에 있는 친구 오늘 왜 왔냐면 제 설명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어제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제가 오늘 학교 안 가는 거 아니까 나와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수업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학생들이랑 라포 잘 쌓으면 수업이야. 뭐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별 내신 기출을
교재에 녹여서 학생들한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쌤 푸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신 기출 넣냐?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이 밑에 자기 학교 딱지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학교 이름이 돼 있으면 애들이 막 갑자기 화들짝 놀라가지고 나 이 문제 알아야 돼 하고 푸는데, 안 붙어 있으면 어렵네, 우리 학교는 안 나와, 이러고 안 풀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출 문제와 학교별 부교재를 봐준다라는 건 뭐 기본이긴 한데, 이거를 함으로써 학생들한테 조금 더 필요성을 준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기출로 구섭하지는 않고요. 기출에서 안 나온 미출제 요소들도 있으니까 모든 유형 다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풀인데요. 이것도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긴 한데,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 세대라서 저렇게 긴 글을 읽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모든 교재에 있는 답지를 편집해서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언어로, 그리고 제 풀이로 솔루션 1, 2, 3 다 써서 줬었는데 못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흡수가 안 된다라는 걸 느끼고 수업 시간에 하는 모든 풀이 및 판서를 전부 다 적어줘요. 그래서 솔루션 3까지 있을 때 그냥 손풀이로 주는 게 학생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전 문항을 전부 다 손풀이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라는 건 필요하죠. 3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서. 그리고 저랑 만나는 시간은 3년은 아니고 2년 정도인데, 한 2년, 길면 한 2년 3개월 정도인데, 2년 3개월은 짧은 시간은 아니라서 학생들이 중간에 무조건 지칩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부여 어떻게 할 거냐는, 저는 이래요. 저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건데 학생별 관리 정말 꼼꼼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라포 형성을 해서 어머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좀 온건파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한테 너 그렇게 하면 대학 못 가, 그따구로 해서 되겠어, 이렇게 절대 못하고,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약간 웃는 상이라서 학생들이 이게 좀 심각한 얘기를 해도 막 웃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재밌는 얘기 하는구나 하면서 웃고 있어서 그 이미지는 애초에 포기했고요. 학생들이랑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장난이고, 저는 학생들한테 최고의 동기부여는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신경 써주고 있고, 그리고 너 좀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라는 말들을 계속 해주면 사실 엇나가던 친구들도 어느 순간 숙제 막 다 해오고, 전 그러면 지금도 소름 돋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매년 몇 명씩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요즘 학생들한테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15년 전까지만 해도 쓴소리 이런 게 대박이었거든요. 그게 짱이었어요. 그래서 막 쓴소리 한 거 유튜브에 모음집 있고 이러면 와, 이 강사 진짜 동기부여 잘한다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쓴소리 해? 너가? 막 이런 느낌이라 사실 아시잖아요. 집에서 많이 키워보셔서 아이들이 점점 뭔가 쓴소리보다는 이렇게 끌고 가주는 걸, 같이 가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리고 그렇잖아요. 사실 수학이라는 거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와서 열심히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냥 다 같이 잘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포 형성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학생관리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오늘은 앞에 부분들은 그냥 사실 제가 좀 평소보다 더 가볍게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딱 사실 들어오자마자 1시간 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어가지고 사실 좀 분위기를 풀려고 한 것도 있었고, 학생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다 근데 제가 딱 저 뒤에 있는 친구한테 하나씩 이거 내가 쌤이 하지 하려고 했는데 나가버렸어요. 지루해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과제는 전문항 제가 다 직접 검사합니다. 그래서 코멘트도 남겨드려요. 근데 이제 그냥 대충 이렇게 쓱쓱 검사해가지고 많이 틀었네 많이 풀렸네 이게 아니라, 한 유형에서 취약한 유형이 있으면 전부 다 제가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님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 건 매일 수업 후에 나가는 문자예요. 문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 과제 성실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있는 코멘트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 이거 실제 학생의 과제 문자를 갖고 온 건데 어떤 유형이 부족한지에 대한 것도 전부 다 적어드려요.
하다못해 기본 유형에 대한 연습이 부족할 수 있어요. 뭔가 좀 고난도 높은 친구들은. 그러면 기본 유형에 대한 연습이 부족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전문항 제가 다 검사하는 이유는 사실 개인별로 관리가 안 되면 내신 점수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취약 유형은 계속 취약 유형입니다. 부족한 유형 계속 부족해요. 근데 이거는 한 학기 반짝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 꼬매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터지려고 하는 걸 대충 꼬매서 시험장에 들여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풀리면서 이 유형에 대한 연습을 시켜놓으면 그래도 열의 9 정도는 취약 유형이 해결이 되길래 이런 식으로 취약 유형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전 회차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음에 있는 문자 내역 보여드리면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은 일단 틀린 문항들 어떤 문항인지 실수인지 아니 기본 문제인지 심화 문제인지 그리고 시간이 부족했는지 부족하지 않았는지 사실 가끔 흑화하면 찍어서 맞춤 문제도 적어서 보내긴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실수에 넣어서 보내긴 하는데요. 여튼간에 일단은 이렇게 과제와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을 매일 하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취약한 유형이 보입니다. 그래서 취약한 유형은 그러면 쓰고 끝이냐? 절대 아니죠. 취약한 유형은 주말에 있는 클리닉에서 14문제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네요. 한 7문제에서 14문제 정도 그 유형을 뽑아서 다시 풀려요. 사실 그래도 잘 안 돼요, 어머니. 그래도 그거 한 2바퀴 돌아야 이게 될까 말까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데이터를 쌓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취약 유형이 해결됐는가 안 되는가를 테스트 정도를 보면서 해결이 좀 됐구나 라는 거를 판단하고 안 돼 있으면 다음 회차 누적으로 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과제 정답률과 개인별 오답 노트 이게 사실 저도 참 힘든데 안 주면 또 학생들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오답은 당연히 나가고요. 이거는 사실 모든 학원 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취약 유형 안내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자를 보시면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뭘 하고 있고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가가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기까지 나가는구나. 그래도 우리 아이의 취약점 또는 강점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클리닉인데요. 클리닉 말씀드렸죠. 주간 오답. 워크북에서 틀렸던 문제들 다시 풀고요. 그 다음에 취약 유형 풀고 그리고 나서 하원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항상 저는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되게 멋있게 끝내시던데 제가 수학이라 그런지 아니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말주변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 뭐 친화력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리고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데 예쁘게 만들어도 잘 못해서 항상 이렇게 끝이 약간 미약한 게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제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항상 드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학생의 성적에 진심인 최선을 다해서 수업을 하는 강사가 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드리고 제 설명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황혜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